자,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Core 1.0에서 의존성 주입 사용하기라는 이름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주입, Dependency Injection이고요. 자, ASP.NET Core에서는 자체 내장된 DI 컨테이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거는 이제 startup.cs 파일에서 설정을 해주는데요. 그 값을 통해서 의존성 주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트롤러하고 어떠한 이제 특정 컨트롤러에 대한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하고 어떤 서비스 클래스 간의 이제 의존성을 깨트려주는 기능을 이제 startup.cs 파일에서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만들어서 바로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프로젝트 이름은 .NET 노트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예제가 .NETnote.com 사이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NETnote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제 웹 응용 프로그램의 인증 변경을 인증 안 함으로 두고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요. 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컨트롤러 클래스가 아니라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클래스다라고 해서 그냥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델스 폴더에다 만들어도 상관없겠고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모델스 폴더 또는 서비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일단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모델스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서비스 관련된 클래스, 모델 클래스, 리파지토리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자, 일단 서비스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클래스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조절 좀 하고 자, 어떤 인포메이션 서비스, 인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 클래스는 간단한 이제 예를 들면 퍼블릭한 스트링을 반환시켜주는 getURL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하나. 물론 이제 복잡하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getURL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문자열만 리턴해 주는 기능으로 이제 구현해 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월드와이드 웹점 길벗 데브렉 .com 이렇게 길벗.co.kr 이렇게 값을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네임스페이스는 제거 유징 제거 및 정리를 해서 네임스페이스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 서비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getURL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예제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자, 컨트롤러에다가 홈 컨트롤러 그냥 놔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컨트롤러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VC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클래스는 뭐뭐뭐에 대한 어떤 데모. 자, 싱글턴이란 이름의 DI 컨테이너를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싱글턴 데모 컨트롤러.cs 파일. 싱글턴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싱글턴 데모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MVC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코드가 이렇게 있겠고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코드를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턴 데모란 이름의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데모 슬래시 인덱스. 자, 그러면 뷰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 그래서 싱글턴 데모란 이름으로 폴더 만들고요. 여기다가 역시 뷰 페이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뷰 페이지를 추가하고 이런 폴더 구성해 주는 게 자동화되는 기능이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게 컨트롤러 이름에 똑같은 이름으로 인덱스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레이아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t 중괄호 닫고 코드 블록 만들어 놓고요. 레이아웃 속성을 널 값으로 처리해서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URL을 받아서 여기서 출력을 할 겁니다. 받아서 이 자리에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현재 기능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 컨트롤 F5번. 자,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경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singleton demo slash index. 인덱스는 생략 가능. 자, 그러면 사이트 URL, 그 어떤 레이아웃이 잡혀져 있지 않고 사이트 URL이 이제 아직은 출력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뼈대를 만들었는데요. 사이트 URL을 어디에서 넘겨주냐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라고 가정하고요. 또는 다른 데 어떤 서비스에서 가져왔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서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서 컨트롤러에서 뷰 페이지로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뷰 데이터, 어떤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지 않는다면 URL이라는 이름의 뷰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뷰 데이터 또는 뷰백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직접 URL을 입력을 해줘도 되겠죠. worldwideweb.gilbert.co.kr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gilbert.co.kr을 넘겨주는 뷰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이 정보를 컨트롤러에서 뷰 페이지로 데이터 던져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뷰 데이터 또는 뷰백 개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사이트 URL은 그대로 요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넣어줄 때 레이저 신텍스를 사용해서 add view data를 가져다 넣어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디에 뷰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뷰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뷰 데이터에다가 어떤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을 받아서 어디에서 이제 뷰 페이지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뷰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뷰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넘겨줘 오느냐? 우리는 이제 픽스하게 놓을 수도 있겠고요. 이 데이터를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라든 이제 웹 서비스라든가 등등등에서 가져다가 치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담당해 주는 기능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그 방식을 하나씩 따져 보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픽스하게 컨트롤러에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기본 모양은 살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자, 웹브라우저로 가서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경로가 뷰 데이터에서 경로가 URL 정보가 출력이 되겠죠. 예,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와서 창에 모든 문서 닫기. 자, 이번에는요 싱글턴 데모 컨트롤러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직접 값을 대입해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 클래스, 외부 클래스에서 값을 받아오는 개념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서비스라는 거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뭐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HTTP 서비스도 될 수도 있겠고, 등등등 되겠네요. 자, 그럼 퍼블릭한 i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탭, iAction result 첫자 대문자만 타이핑하고 탭키 누르고. 그 다음에 info 서비스 데모, info 서비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하는 액션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덱스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info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info 서비스에 대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고요. 컨트롤 점 이제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서비스 네임스페이스에 넣어놨으니까 using .NET-Note.Services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info 서비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VC는 가로 열고 new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게 이렇게 뜨죠? 네, 다시 컨트롤 점 찍어서 이름 단수랑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통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뷰 데이터의 URL은 똑같은 건데요. URL은 직접 값 줍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해서 서비스의 get URL을 사용해서 get URL 메서드 사용해서 얘를 통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return해라. 그럼 새로운 뷰 페이지 만들어도 되는데 이미 우리 인덱스랑 인덱스를 호출해주면 인덱스에서 이 URL을 처리를 해주잖아요. 뷰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인덱스를 다시
뭐 인포 서비스 데모라는 이름의 CS HTML 따로 만들지 않고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름만 인포 서비스 데모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인덱스 액션 메서드 만들었으니까 자 걔한테 이제 전달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느낌을 다르게 한 거예요. 얘는 직접 컨트롤러의 액션 메서드 직접 값을 세팅한 거고 얘는 값을 어디에서 외부 서비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놓고 이제 그 값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의존성이 강해진다라고요. 예를 들면 얘도 클래스잖아요. 컨트롤러도 클래스고 인포 서비스도 클래스예요. 그래서 컨트롤러 클래스는 인포 서비스 클래스가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인포 서비스라는 이름의 클래스가랑 이제 반드시 커플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여기 안에서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인포 서비스 클래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그 이제 선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결합되었다라는 이제 의미라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게 DI 컨테이너라는 거죠.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이러한 강력하게 이제 인스턴스 생성을 여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파일인 요 startup.cs 파일에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얘를 실행할 때.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존성 관점에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철학 관점에서 요거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이제 소프트웨어 과학 쪽에서는 뭐 결합도하고 응집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결합도 뭐 얘와 얘 이제 요 클래스와 요 클래스의 결합도는 어떻게 낮추고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 간의 이제 어떤 응집도는 최대화해라.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도를 낮추는 게 일단은 뭐 이제 어떠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좋은 방법, 좋은 프로그램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그건 이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자 일단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디를 요청한다? 인포 서비스 데모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서비스를 사용하는 액션 메서드다. 근데 뷰 페이지는 그대로 뭐를 사용한다? 인덱스 뷰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어디에서 던져주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덱스랑 인포 서비스 데모.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서 넘겨준다? 데이터를 여기 이제 얘를 통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get URL.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컨트롤 클릭 잠깐 해서 보면 이렇게 어차피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제 이 서비스 클래스는 웹 서비스,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웹 서비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 했고요.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을 카피앤 자, 페이스트 위쪽으로 올릴게요. 페이스트 하고요. 똑같은 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자, 액션 메서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생성자 주입 그래서 constructor injection 데모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ion tion constructor tion injection 똑같은 단어 in이 똑같네요. 그래서 constructor injection 데모라고 똑같이 주고요. 여기는 이제 인스턴스를 액션 메서드에서 인스턴스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를 어디에 생성한다? 생성자에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생성자 constructor 그래서 constructor injection demo constructor로 갈게요. TOR 이렇게 constructor injection demo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턴 데모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컨트롤러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TOR constructor 생성자용 코드 조각 탭 눌러서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생성자에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자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을 지우고요. 얘도 지우고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코드 잠깐 대기. 자 그러면 이제 뷰 데이터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건데 인포 서비스 인스턴스를 어디에 생성하냐면 여기서 생성합니다. 그래서
인포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그냥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언더스코어 svc를 먼저 타이핑 해놓고요. svc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new info 서비스에 가로 열고 닫고 info가 r 인포 서비스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노랑 정구가 뜨잖아요. 요거 왜 앞에 없느냐? 바를 써주던. 그럼 요거를 컨트롤 점 찍어서 여기서 점 찍어서 읽기 이제 필드를 생성할 거냐, 읽기 전용 필드를 생성할 거냐, 속성을 생성할 거냐, 로컬로 생성할 거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밑에서 다른 액션 메서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드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기 전용 필드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필드 잠깐 선언해 놓고요. 언더스코어 svc 그러면 여기 빨간 데 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svc get url 위에서 생성자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액션 메서드 같은 클래스 내의 다른 액션 메서드에서 가져다 써라 서비스 get url 이렇게 호출해 줘도 된다는 거죠.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내용 똑같습니다. 하면 차이점은 얘는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는 언제 생성된다? 현재 클래스가 생성될 때 생성자에서 그러고 나서 get url 하게 되면 똑같은데요. 인덱스 뷰 페이지 자 그러면 저장하고 인덱스 인포 서비스 데모 이번에는 컨스트럭터 인젝션 데모 자, 인젝션 데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죠. 그냥 직접 액션 메서드에서 URL을 반환시킬 거냐 아니면 이제 서비스 클래스 이제 직접 액션 메서드에서 반환시킬 거냐 아니면 서비스 클래스를 통해서 서비스 클래스에 이제 인스턴스 생성하고 이제 메서드를 호출해서 반환할 거냐.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 생성을 어디에서 액션 메서드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모듈에 공통적으로 그래서 필드를 올려서요. 아예 생성자에서 이렇게 호출해 주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었는데 그럼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클래스에서 인포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생성 코드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대신 여기다가 뭐를 인포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svc로 받아서 매개 변수로 받아서요. 매개 변수로 대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대로 그대로 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만 해놓고 만약에 요거를 제가 지우고요. 다시 노랑정구 떠라. 뜨면 자 커서 갖다 놓고 컨트롤 점 컨트롤 피리어드 요번에 읽기 전용 필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코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물론 8번 라인 요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엔 다르게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스턴스 생성한 게 아니에요. 언더스코어 svc에다가 svc 넘겨 좀 개체를 넣어라. 그런데 여기다가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는요 컨트롤러 클래스인 싱글턴 데모 컨트롤러에서는 요거 인포 서비스 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빌드를 했을 때는 빌드는 잘 돼요. 다시 빌드 컴파일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이 안 돼요.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게 되면 에러가 떠라. 이제 얘는 제가 하는 얘기로 의도된 결과입니다. 인포 서비스 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을 서비스에 대한 요 인스턴스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언제 예를 들면 인포 서비스에 대한 매개 변수를 요청했을 때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매개 변수 요청했을 때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해줘라. 누가? DI 컨테이너가 디펜던시 인젝션 컨테이너가. 근데 외부 누겟 패키지를 통해서 가져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ASP 코어 1.0에 내장된 DI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요걸 좀 해결해 줘라. 인포 서비스에 대한 매개 변수로 생성자의 주입을 방식을 사용했을 때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호출해 줬을 때 자동으로 네가 좀 해결을 해 줘라. 인스턴스를 생성해 줘라. 그걸 담당하는 페이지가 뭐다? startup.cs 파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startup.cs 파일에 configure 서비스에 가서 이제 add embed 맨 밑에다가 그냥 configure 서비스 맨 밑에 가서 요거에 대한 의존성을 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추가하고요. 밑에서 아예 타이핑하면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startup.cs 파일에 가서요. 그 services 자, add singleton, add scoped, add transient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add transient 물론 add instance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은 add instance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add instance 어차피 instance 할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instance 생성해라. 그래서 add instance라는 이름의 메서드도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거는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instance 생성해라. 생성해서 서비스 해라. 뭐 그 관점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외부에서 add transient, add singleton, add scoped 이렇게 세 가지 이제 DI 컨테이너를 자체 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dd singleton을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singleton of info 서비스 해놓고 위에다 네임스페이스 추가 컨트롤 점 찍어서 위에다가 using .NET services info 서비스 네임스페이스 위에다 추가 요거 네임스페이스 추가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자, 뭐 주석은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부분에서 인포 서비스 클래스의 의존성 주입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 코드 내에서 인포 서비스에 대한 인포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누가 startup.cs 파일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줘라. 즉 클래스 외부에서 어떠한 의존성을 해결해주는 코드를 구현해줘라.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기능이 add singleton, add transient, add scoped 같은 메서드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가르쳐서 DI 컨테이너로 갑니다. 여기를 통하면 요만큼의 컨테이너에다가 인포 서비스 통하면 요거에 대한 이제 컨테이너가 뭐예요? 뭐 박스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통하고 나오면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포 서비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좀 전에 에러 났었잖아요. 근데 요 한 줄을 추가를 했습니다. 요 한 줄을 추가했고요.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추가했고요. 컨피규어 서비스의 제일 하단에 이 코드 한 줄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의존성이 해결돼서 인포 서비스 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매개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get url이라는 이메일 메서드가 자동으로 출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이렇게 했을 때 요거에 대한 SVC에 대한 인스턴스를 누가 startup.cs 파일이 담당한다는 거. 그래서 SVC 이렇게 매개 변수로만 생성자 주입 방식을 사용해서 매개 변수로만 지정해도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는 startup.cs 파일에서 이미 이제 해결을 해 주었다. 뭐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코드도 문제없이 잘 실행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인터페이스로 추출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포 서비스 클래스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으로 이동으로 잠깐 가서요. 인포 서비스 클래스로 잠깐 가서 인포 서비스 클래스에다가 제가 커서를 두고요. 직접 타이핑 레벨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점 찍어서 인터페이스로 이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I 인포 서비스로 자동적으로 추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로 타이핑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I 인포 서비스로 추출하겠다. 인터페이스 추출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추출했습니다. 사용.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폴더에 가면 좋겠지만 이제 iinfo 서비스를 잘라내기 해서 루트에 있는 거 잘라내기 해서 서비스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info service.cs 파일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추출하고요. 이렇게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폴더에다가 iinfo 서비스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get url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시그니처 하나만 딱 만들어주고요.
그거를 상속받는 코드를 여기다가 코드로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fo 서비스 이렇게 상속받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구조로 봤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매개 변수는 요거의 부모 역할을 해주는 info 서비스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창에서 모든 문서 닫기. 자, 컨트롤 콤마 찍어서 싱글턴 데모 컨트롤러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까지는 첫 번째 만들었었던 요 부분까지는 어떤 기능이에요? 생성자의 클래스를 주입하는 방식이고요. 즉 인포 서비스라님의 클래스를 생성자에다 주입하는 방식이었었고요. 자, 그럼 요만큼을 선택해 놓고 컨트롤 K, 컨트롤 C에서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생성자에다가 인터페이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래시 2개 생성자의 인터페이스 주입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TOR 탭 눌러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생성자에다가 info 서비스가 아니라 info 서비스 인스턴스인 이제 SVC를 받고요. 언더스코어 SVC로 받겠습니다는 SVC로 잡고요. 언더스코어 SVC에다가 커서 두고 컨트롤 점 찍어서 읽기 전용 필드를 생성하겠다 또는 필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 필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리드 온리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연습하는 거니까 리드 온리도 한번 써보고 리드 온리를 안 써도 되고 리드 온리를 써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info 서비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아니라 info 서비스니까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 info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누구로 해줄 거냐?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뭐로 해줘야 돼요? info 서비스 매개 변수로 잡아놨지만 뭐의 인스턴스? info 서비스 인스턴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info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info 서비스로. 맞죠? 자, 그러면 컨트롤 콤마 start 스타트업 파일을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그냥 그대로 이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인스턴스에서 services.add singleton, add transient, add scope. 요번에는 add singleton에다가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of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한 인스턴스를 뭐로 info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콤마 뭐로 info services로. 그래서 여기 보면 서비스하고 구현.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클래스는 뭐냐? 그래서 info 서비스다. 이렇게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의미는 info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info 서비스로 잡겠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저장하고요. 웹브라우저로 가서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존성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info 서비스로 생성자에다가 주입을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한 인스턴스는 info 서비스라는 클래스로.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으면 요 SVC는 뭐다? 요 SVC는 info 서비스를 참조하는 info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채워서 넣어준다. 그럼 info 서비스에 있는 get URL 메서드가 실행이 되더라. 이렇게 단계별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요 예제는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 이제 컨트롤러에서 뷰 페이지에다 어떤 값을 던져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클래스가 이제 첫 번째 기능이니까. 그럼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뷰 페이지에서 어떤 데이터를 던져주고 어떤 기능을 던져준다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뷰 데이터 던져줄 때 직접 액션 메서드에서 직접 그 값을 생성해서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어떤 외부 서비스, 인포 서비스라는 데에 외부 서비스,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던, 이제 그 HTTP 서비스를 사용하던, 이제 웹 API를 사용하던, 뭐 이제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던져주는 것을 메서드화 시켜서 대체를 시켜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줄 수 있겠고요.
또한 그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자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생성자의 클래스를 주입해서 매개 변수를 잡고요. 이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어디에서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줘도 되는데 얘 인스턴스를 start.cs 파일에 add singleton에 요걸로 넣어주면 요거 요청했을 때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행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의 인터페이스 주입할 때 인터페이스로 주입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로 따로 추출해 놓고 주입하고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는 즉 input 서비스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요청하게 되면 input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해라 뭐 이렇게 이제 공식 같은 코드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의존성을 깨트려서 이제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싱글턴 데모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클래스하고 어떤 클래스? 인포 서비스라는 클래스에는 의존성이 없어져요.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스타트업 전 이제 외부 파일에서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뭐 그 이렇게 이제 그 의존성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커플링 의존 관계를 좀 깨트려 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ASP.NET 코어에서 제공해주는 의존성 주입, 뭐 디펜던시 인젝션 컨테이너, 여기 add singleton을 거쳐고 나오면 INFO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얘로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를 거치고 나오면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는 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스턴스는 해당 요 클래스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요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어떠한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포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뭐 인포 서비스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인포 서비스의 뭐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요거는 여러 가지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인포 서비스는 지금은 간단하게 하나만 구현해놨지만 그냥 간단한 문자열만 정보를 반환시켜주는 기능 하나만 구현해놨지만 요거에는 뭐 인포 서비스 이제 i인포 서비스를 반환시켜주는 인포 서비스는 얘를 기본 만들어 놓고 요 i인포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i인포 서비스의 i인포 서비스 뭐 이제 웹 API, i인포 서비스 뭐 뭐뭐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여러 개의 기능들을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해서 나는 이제 i인포 서비스 사용하겠다. 또는 i인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 i인포 서비스 웹 API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여기에서 요 값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스위칭이 되는 거죠. 인포 서비스에서 인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로, 인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인포 서비스 웹 API로 뭐 이렇게 스위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코드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이제 i인포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예로 또는 B로 A, B, C, D 여러 개 만들었을 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로 이렇게 스위치 해줘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어느 정도 일단 기본적인 요 예제는 완료가 된 것 같네요. 해서 코드를 100%로 잠깐 두고 창에서 세우탑 그룹에서 이렇게 잠깐 놓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해서 요거 두 줄 인포 서비스 물론 요 예제에서는 요거 두 번째 것만 남겨놓어도 되는데 그냥 코드는 그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P.NET Core 1.0에서 제공해주는 디펜던시 인젝션 DI 컨테이너 중에서 add singleton, add transient, add scope toward 이제 컨테이너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예제 만든 이름이 singleton 데모라고 했으니까 singleton, add singleto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의존성을 해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할 때라는 거는 직접 코드 작성해도 문제 없고요. 바로 그냥 인스턴스 만들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거를 생성자에서 인스턴스 만들어서 여러 개 액션 메서드에 사용해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주입하고 클래스를 해결하고 사용해도 문제 없고요. 인터페이스로 추출해 놓고 인터페이스를 주입해 놓고 인터페이스를 해결해 놓고 사용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마지막 방법을 가장 권장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번 예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